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자동차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 정착물이다. 원래 아파트는 안 오르는 것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 맞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정착물이죠. 토지와 정착물, 민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상 정의를 봤을 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안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요 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만 아니면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한국은 좀 이상하다. 좀 많이 이상하다. 일종의 부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이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건물 대비 큰 땅을 들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 건물 대비 작은 땅을 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체 건물을 다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칸만 들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아파트부터 보시면은 실거주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가 꽝입니다. 층간소음이 대표 선수죠. 그런데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저렴하게 사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렴하게 거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좀 살았다. 저기서 좀 살다 보니까 나중에 땅이 없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공유집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정상이죠. 요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반면에 건물 대비 땅이 큰 단독주택은 일단은 실거주 측면에서 관리비가 좀 들죠. 내 노동력 또는 돈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그렇지만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은 없어지겠지만 넓은 땅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산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더라. 왜? 땅이 크니까. 부동산은 땅이죠. 엄밀히 말해서 부동산은 땅입니다. 땅. 핵심이 땅이죠. 건물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선호하는 현상 당연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부동산 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독주택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했을 때 뉴욕 고층 빌딩은 왜 비싼가? 아무리 고층 빌딩이라도 결국에는 깔고 앉은 땅이 중요한데 그 땅이 공유집은 작은 땅인데 왜 뉴욕의 고층 빌딩은 비싼가? 지금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타워인데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요거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뉴욕이죠. 뉴욕. 미국입니다. 빵빵한 수요가 있습니다. 서로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빵빵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흰색, 검은색, 누런색.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 실수요, 유효 수요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흰 플러스 검은 플러스 누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도 엄청납니다. 이 중에 돈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이야기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타워 이런 거
대한민국의 고가 아파트,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월세만큼 관리비를 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라멘식 구조로 지었고, 그리고 관리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점,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수명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물의 수요까지 많으니까 임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그래서 요거는 토지 보고 투자하는 물건이 아니죠. 일종의 자율주행하는 초고가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사서, 물론 저 한 칸이겠지만 사서 임대를 놓으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빵빵하고 큰돈 받더라. 임대 수익률을 위해서 월세 돌리려고 저 건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어떤가? 일단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왜 없나?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한국 아파트, 서울만 하더라도 반 이상이, 주거지 반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공급 폭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아파트 많으면 좋겠으나 아파트의 가격 방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꽝입니다. 꽝. 수요도 너무 한정적이죠. 저 누런색 중에서 극소수만 한국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하죠. 뉴욕 고층 빌딩 관리비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낮죠.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지금 너무 뻥튀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국만 아니면 이것이 정답이죠. 건물 대비 큰 땅을 들고 있는 단독주택 투자를 한다면 저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건물 대비 작은 땅을 들고 있는 아파트, 저것은 오로지 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동차 사서 돌린다. 자동차 사서 렌트 돌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전혀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협의의 부동산 개념을 보겠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게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토지에 종속된, 토지를 사면은 그것도 내 거다. 그 위에 있는 것도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그 위에 있는 어떤 자연 환경 같은 거, 그게 다 종속된 정착물이겠지요. 요거는 크게 봤을 때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독립된 정착물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독립된 정착물을 봐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수목 또는 이름표 붙인 수목. 이러한 수목도 독립된 정착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하기 전에 벼보리, 이런 곡식들도 정착물, 독립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쪽에 포함된 것들은 그러니까 가치가 거의 영원하죠.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반면에 독립된 정착물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보면 건물은 일단 준공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수목,
일정 나이를 먹을 때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죠. 이식을 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수목입니다. 그리고 변화볼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수명이 1년이 안 되지만 그러나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변화볼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야, 협의의 부동산에서 제일 문제야가 알고 보면은 건물입니다. 부동산인데 나이가 정해져 있더라. 점점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게 건물입니다.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의제 부동산.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게 의제 부동산입니다. 의제 부동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에 있는 기계하고 그 부속품들, 그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산에 있는 그 기계와 도구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가만히 보면은 이 중에서 어업권, 중간에 있는 어업권만 토지하고 유사합니다. 감가상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바다는 넓죠. 그래서 대규모의 환경오염 같은 큰 변수가 없으면 어업권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의제부동산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어업권만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건물에 가깝죠.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속하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것은 수명이 있더라. 건물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건물 어떻습니까? 건물은 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을 보고서 돌리는 거죠. 몇십 년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 그 매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부동산을 99%, 99.9% 투자로 접근하는 한국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단독주택부터 보겠습니다. 단독주택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큰 땅을 사라 한마디로. 건물은 무시하고 큰 땅에 투자를 한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를 땅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큰 땅을 사야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아파트, 공유집은 작은 땅을 사면서 요거 시세 차익을 바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는 어떤 목적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렌트, 올, 리스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만 보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최고의 투자 상품이 아파트라고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시세 차익도 크게 납니다. 왜 그런가? 부패의 대한민국입니다. 부패의 대한민국.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와도 너무 온 겁니다. 그 누적된 오차, 그게 한 방에 반영이 되고 나면은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현상만 파악을 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가 그 정당성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누적된 오차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넘어왔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거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부동산 측면에서 특수한 케이스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그럴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 똑같죠. 일반적인 성질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 불변된 특성이 왜 한국 시장에는 안 나타나는 것인가? 부패입니다. 비리입니다. 중국은 이미 크게 터졌죠. 일본도 크게 터졌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마 더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